여러분, 2026년 새해 첫날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한 법을 콕 집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대한 우려를 표한다. 상대는 북한도 중국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미국은 하루도 아니고 이틀 연속 같은 법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국무부 공식 답변, 그리고 국무부 차관의 실명 SNS 발언까지. 이건 외교 관행상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입니다. 왜 하필 이 시점에, 왜 하필 이 법이었을까요? 허위 정보를 막겠다는 법이 왜 통상 갈등, 왜 외교 마찰, 왜 미국 빅테크 문제로 번지고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검열이 맞냐 아니냐를 따지는 영상이 아닙니다. 이건 찬반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디지털 규칙을 정하느냐, 그리고 그 규칙을 누가 따르도록 강제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이 문제 삼은 건 허위 정보가 아닙니다. 미국이 불편해한 건 한국이 디지털 질서에서 규칙을 만드는 쪽으로 한 발 나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걸 그냥 두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한국에서 이 법이 어떻게 통과됐는지, 미국이 어떤 표현을 쓰며 반발했는지, 왜 EU의 DSA가 계속 언급되는지, 왜 FTA 통상 빅테크가 동시에 튀어나오는지, 그리고 이게 한국에게 어떤 선택지를 남기는지 차례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잠깐 여기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2025년 12월 24일 국회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일명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통과시킵니다.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있었고 결국 여당 주도로 가결됐습니다. 이 법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불법 정보, 허위 정보, 조작 정보 이를 알면서 유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00까지 배상. 그리고 핵심.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게 사전 삭제 차단 의무 부과. 문제는 정의입니다. 법은 이렇게 씁니다.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 이 판단을 누가 하느냐는 질문이 바로 나옵니다. 정부? 관련 기관? 아니면 플랫폼이 먼저? 여기서부터 표현의 자유 논쟁이 시작됩니다. 국회 의안 설명서에는 아주 분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유럽연합 디지털 서비스법 DSA를 참고했다. 이 한 줄이 미국의 신경을 건드립니다. 왜냐하면 DSA는 이미 미국 빅테크와 정면 충돌 중이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는 이렇게 갈립니다. 딥페이크 가짜뉴스 막아야 한다. 국가가 표현 판단하는 구조는 위험하다. 그런데 이 논쟁이 갑자기 워싱턴에서 터져나옵니다. 2025년 12월 30일 미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 사라 로저스가 X에 글을 올립니다. 표면적으로는 딥페이크 대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이건 개인 의견일까요? 아닙니다. 워싱턴에서는 이걸 풍선 띄우기라고 부릅니다. 다음날 이번에는 미국 국무부 대변인 명의 공식 답변이 나옵니다. 표현은 더 강합니다. 중대한 우려, 미국 기반 플랫폼의 부정적 영향 표현의 자유 훼손, 불필요한 디지털 장벽. 이건 명백한 외교적 메시지입니다. 미국이 가장 강하게 쓰는 단어는 이겁니다. 사전 검열. 플랫폼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미리 지우게 만드는 구조. 미국은 이걸 국경을 넘는 검열이라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이 법의 영향을 받는 플랫폼은 대부분 미국 기업입니다. 구글, 유튜브, 메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 그래서 이 문제는 표현의 자유이면서 동시에 통상 문제가 됩니다. 미국의 반응을 이해하려면 먼저 유럽연합을 봐야 합니다. EU는 2023년 디지털 서비스법 DSA를 도입합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플랫폼의 불법 유해 콘텐츠 관리 책임 부과, 위반 시 글로벌 매출의 최대 6% 과징금. 여기서 글로벌 매출이란 미국 전체 매출이 아니라 전 세계 매출입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 숫자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메타의 2024년 매출은 약 1,300억 달러. 6%면 78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조 원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DSA를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전쟁 도구로 봅니다. 실제로 2025년 12월 EU가 DSA 근거로 미국 소셜미디어 X에 첫 과징금을 부과하자 미국은 즉각 반응합니다. DSA 제정주도 EU 인사 5명 비자 제한 미국의 시각을 검열하고 억압했다는 공식 비판. 이건 전형적인 트럼프식 대응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국이 등장합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EU처럼 큰 시장은 아니지만 민주주의 국가이고 미국의 핵심 동맹이며 EU 모델을 법안에 직접 명시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걸 한국에서 막지 못하면 아시아, 중남미, 중견국으로 퍼진다. 즉 한국은 규제 확산의 테스트 케이스가 된 겁니다. 이쯤에서 갑자기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FTA 공동위원회 연기. 원래 12월 18일 열릴 예정이던 한미 FTA 공동위 회의가 돌연 연기됩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는 이렇게 씁니다.
한국의 디지털 규제 추진에 대한 미국 측 불만 때문. 그리고 미국은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를 꺼냅니다. 거기엔 이런 문장이 들어있습니다.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받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 미국은 지금 이 문장을 무기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 하원 반독점소위 청문회에서는 더 노골적인 숫자가 등장합니다. 한국의 디지털 규제로 미국 경제가 10년간 최대 5,250억 달러 손실. 우리 돈으로 약 758조 원입니다. 이건 사실이냐 아니냐보다 정치적 압박용 숫자입니다. 여기에 전직 국가안보보좌관, 공화당 하원 의원, 미국 재계 보고서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이건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이건 국무부 혼자 하는 말이 아니다. 이제 한국 앞에는 선택지가 딱 3개만 남아 있습니다. 첫째, 법을 그대로 밀고 간다. 둘째, 시행령 집행 단계에서 완화한다. 셋째, 미국과의 재협상을 시도한다. 이 셋은 모두 공짜가 아닙니다. 법을 그대로 밀고 가면 국내적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허위정보 대응 디지털 주권 국가의 책무.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바로 이 리스크가 따라옵니다. 통상협의에서 지속적 압박, FTA 투자 협정 해석 분쟁, 미국 재계의 상시 문제 제기 즉 외교 비용이 누적됩니다. 집행 단계에서 완화하면 겉으로는 타협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국내에서는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법은 만들고 실행은 안 하느냐 외압에 굴복했다 정책 신뢰의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미국은 왜 이렇게 집요할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미국은 지금 디지털에서만큼은 규칙을 양보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 싸움을 이렇게 포장합니다. 표현의 자유, 검열, 반대, 개방된 인터넷. 하지만 실제 구조는 이렇습니다. 규칙은 우리가 만든다, 다른 나라는 따르기만 한다. 이게 미국이 20년 넘게 유지해온 디지털 질서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그 질서의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규칙을 따르는 나라에서 규칙을 해석하려는 나라로 한 발 움직였을 뿐인데 그 움직임 하나에 미국은 바로 반응했습니다. 이건 한국이 커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을 찬반으로만 보면 본질을 놓칩니다. 이건 검열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누가 디지털 규칙을 설계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미국은 말합니다. 불필요한 장벽을 만들지 말라. 하지만 그 말의 진짜 의미는 이겁니다. 우리가 만든 규칙을 건드리지 말라. 여러분, 이 싸움은 아직 시작 단계입니다. 아직 공식 충돌도 없고 아직 보복도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신호는 이미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K-아우라와 함께라면 세계는 단순히 뉴스가 아니라 구조로 보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